안녕하세요. 오늘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한 모기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. 얼마 전에 지금 밴쿠버 캐나다에서 1% 올렸죠. 저처럼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1% 올릴 때마다 아마 매달 페이해야 되는 금액이 좀 100불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.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도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밴쿠버에서도 지금 집값이 한 10%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, 또 저도 늘 관심 있게 보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졌나 싶긴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과연 10% 정도 떨어지고 지금 이자율이 1% 정도 올라서 예를 들어 집값이 10%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,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은 떨어져도 모기지가 올라 버리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비슷한 건지, 제 생각이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좀 선호하는 지역 코키틀람 지역을 예시로 들겠습니다. 여기 역세권에 있는 방 2개짜리 콘도로 생각을 해보고요. 75만 불짜리 찾아놨거든요. 그러면 한 75만 불에 방 2개, 화장실 2개, 뭐 4인 가족이 좀 방 쉐어해서 쓰면 그래도 살만한 정도 수준이 되겠죠. 모기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5만 불을 받았을 때 20%를 다운페이 하면은 15만 불을 다운페이 하는 거죠. 그럼 모기 60만 불을 받는 겁니다.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 건데 30년 상환으로 해서 요즘에 나오는 금액이 4.34%, 메이저뱅크는 아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면은 매달 페이해야 되는 금액이 2,970불인 거예요. 근데 이자율이 1% 올랐다, 또 올랐다고 치고, 만약 여기서 집값이 10%가 떨어졌다 라고 보면 페이먼트 20% 똑같이 하겠습니다. 그러면 금액이 좀 적어지잖아요. 그리고 30년 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모기지 금액은 5.34%로 잡고, 그럼 먼틀리 페이하는 금액이 2,992불인 거예요. 그러면 10% 떨어졌는데도 1%가 올라 버리니까 그럼 매달 내는 금액이 뭐 20불 정도 차이면 거의 변함이 없죠. 그죠? 내가 되는 부담금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거기서 10%가 더 떨어졌다. 그럼 20%가 떨어진 거죠. 그러면은 75만 불에서 60만 불까지 떨어졌다. 사실 상상하기 힘든 금액인데, 코키틀람이 방 2개짜리 콘도가 60만 불이다. 이건 지금 몇 년 전 금액인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거기서도 20만 불을 다운페이를 하고, 그럼 12만 불인 거죠. 그럼 매달 내는 금액이 2,958불. 사실상 변화는 없어요.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비슷한 건데, 사실상 금액이 이 정도 떨어지면 뭐 당연히 사야 되는 수준인 건데, 그죠? 이게 몇 년 전 금액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집값이 떨어져도 금액인 얼추 비슷한 거예요. 지금 빨리 어떻게 보면 모기지 픽스로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이렇게 빨리 잡는 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부담은 크게 없는데,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떨어졌다고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, 좋아하는 지역, 선호하는 지역에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좀 떨어지다 다시 또 늘 올랐던 게 또 부동산이기도 하지만, 큰 금액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